본 게시물은 아시아 출판사 스토리텔링 콘텐츠 연구소의 도서 인간 이재명이 출처이며 저작권자인 아시아 출판사 스토리텔링 콘텐츠 연구소의 허락 아래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명의 외자서전 에피소드 41번째 유견발 가스총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성남에서도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노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의 우리 변호사가 된 나의 역할도 자연스레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성남 시민 모임 참여로 이어졌다. 성남 시민 모임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나는 파크뷰 특혜 사건에 달려들었다. 파크뷰 특혜 사건은 분당 백궁 정자지구의 상업 업무용 토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 분양한 권력형 비리였다. 토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짓는 일은 건설업자에게 엄청난 차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나는 1999년 말부터 용도 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용도 변경했고 이 땅의 가치는 천정부지가 되었다. 사건을 파헤쳐 나갈수록 배후에 토건업자와 정관계, 검찰, 언론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고리가 버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의 변호사 한 명과 시민단체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상대였다. 주변에서 다친다며 몰라서라는 권유가 잇따랐다. 무모하다고 했다. 나라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몰랐다면 모를까 부정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게 된 이상 물러서는 것은 옳지 않았다. 결심은 그러했지만 실제의 상대는 예상보다 막강했다. 토건설력은 처음엔 회유책으로 나를 포섭하려 했다. 내가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언론사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20억을 투자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왔다. 20억, 1,000만 원도 없어 사무실 겸 비용을 빌렸던 내게 20억이라 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했다. 우리가 양심을 팔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돈으로 사람도 영혼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세력들이었다. 나는 한 5천억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성남 시민 모임과 같은 단체를 전국적으로 2에서 300개쯤 만들어 운영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모두가 웃었다. 웃픈 농담. 그들은 이날의 농담을 소문냈다. 이재명이 20억이 적다며 5천억을 요구했다고. 덕분에 내 양심의 공시지가는 20억에서 5천억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회유가 먹히지 않으니 다음 단계는 협박이었다. 나를 향한 협박까지는 견딜만 했다. 하지만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는 나도 힘들었다. 그들은 사무실은 물론 집으로도 전화를 해댔다. 새벽에 전화해서 아내에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방까지 대면서 좋지 않을 거라고 했다. 아내가 무척 고통스러워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 나중에 보니 경찰서 간부도 한패였다. 결국 나는 허가를 받고 유견발 가스총을 구비했다. 양복 주머니에 총을 넣고 다녔다. 상대는 거대한 골리앗이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생의 방향을 결정할 커다란 물음 앞에 서 있었다.